연애도사 예은이 아버지에 대한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다. 1일 방송된 SBS 플러스 연애도사 시즌2에는 학펠트 예은이 결혼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털어놨다. 이날 예은은 자정적 노래 가사로 유명하다. 그는 원더걸스 땐 밝은 노래를 많이 했다. 학펠트로서는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로 많이 작업했다. 슬픈 이야기도 많다고 했다. 예은은 거짓말을 싫어한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친구가 있었다. 차에서 종이를 발견했는데 주차 출입증이 덜하며 내 집도 그의 집도 아니고 시간도 새벽 5시였다. 핑계를 못 대더라고 떠올렸다. 이어 연애를 10번 이상 한 것 같다면서 연애를 할 때마다 결혼을 생각한다고 했다. 이후 사주도사를 만난 예은은 결혼을 할 수 있을지라며 행복할 수 있다면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해서 불행하다면 안 하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엄마도 이혼을 했다가 지금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지만 이혼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아니까 이혼이 너무 싫다.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혼 확률이 0, 1%도 안 될 때 하고 싶다. 그런데 사람 일을 모르니까라고 털어놨다. 굉장히 세고 강하다는 예은의 사주. 또한 웬만한 남자는 견디지 못할 사주라고. 예은은 모든 연애가 다 20대 남자였다. 어릴 땐 또래를 만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33이 되다 보니까 나는 나이를 먹는데 남자들은 조금씩 어려지더라. 4살, 5살까지 내려가더라고 털어놨다. 예은은 아버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눈물을 흘렸다. 예은은 JYP에서 10년 생활을 마치고 회사를 옮기는 시점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단계에서 아버지가 사기죄로 구속을 당했다. 예은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안 보고 살았고 많이 미워했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사기죄로 구속되기 3에서 4년 전부터 다시 연락하고 만나기 시작했다며 남자를 못 믿고 밀어내는 게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아빠와의 관계를 회복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었다고 털어놨다. 예은은 정말 미안하다. 어릴 때 너무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고 사과도 하셨다. 사건이 터지고 알게 된 건 나를 이용한 건가 생각이 들더라며 나의 아버지라는 걸로 여러 가지를 하셨더라. 그때 모든 신뢰가 무너졌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던 것 같다. 특히나 남자를 믿는 거고 진심을 전했다. 당시 스스로를 많이 내려놨다는 예은은 막 사는 느낌. 담배도 피워보고 술도 많이 마시고 남자도 아무나 만났다고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후 예은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 회사는 심리상담을 추천. 그는 1년 정도 받았다. 속 이야기를 하면서 상처를 치유한 것 같다고 했다. 예은은 다행인 건 엄마가 재혼을 하셨다. 7년 전에 하셨는데 남편분이 좋은 분이다. 엄마한테도 잘해주시고 엄마가 못 받았던 사랑을 다 받으면서 살고 있다며 나도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생각도 하게 됐다고 했다. 냉도서는 본인을 더 수용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좋다면서 예은에게 결혼 운이 들어오는 시기로 54, 55, 56세라고 해 예은을 당황하게 했다. 예은은 JYP에 10년 있었고 회사를 옮기는 상황이니까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단계였는데 저의 아버지가 사기죄로 구속을 당하게 된 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굉장히 오랜 시간 아버지를 안 보고 살았고 어릴 때부터 미워했다. 사기죄로 구속되기 3에서 4년 전부터 다시 연락하고 만나기 시작했다. 제가 남자를 못 믿고 밀어내는 게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와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빠라는 사람을 한 인간으로 이해해보자고 생각하고 자주는 아니지만 연락을 했었다. 저한테 무릎 꿇고 사과도 하셨다고 돌이켰다. 예은은 그러면서 사건이 터지고 알게 된 건 어떻게 보면 저를 이용했다고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라는 걸 내세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더라. 그때 모든 신뢰가 무너지게 된 것이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던 것 같다. 그때 특히 남자를 믿는 거라며 울먹였다. 이어 그는 다행인 건 저희 엄마가 7년 전쯤 재혼을 하셨다. 남편분이 정말 좋은 분이고 엄마한테 너무 잘해주신다. 엄마가 그동안 못 받았던 사랑을 다 받으면서 살고 계신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생각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예은은 그 당시 제 자신을 많이 내려놨다. 막 사는 느낌이었다. 그때 담배도 피워보고 술도 엄청 마시고 다니고 남자도 아무나 막 만났다. 만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저 자신을 괴롭혔다. 힘든 상황을 위로해 주려고 등장한 사람들이 있더라. 마음을 열고 힘든 얘기를 했지만 제절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돌아오더라. 그런 일을 겪다 보니 내 아픔을 오픈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저를 도와주려는 사람도 경계하게 되더라. 그렇게 지내다가 저의 회사에서도 심리 상담을 추천해 주셨다. 1년 정도 심리 상담을 받게 됐다. 제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서 하고 치유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준은 누구한테 의지하는 게 자존심 상한 게 아니다. 칭얼댈 수도 있고 의지할 수도 있는 거다.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고 예언을 위로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남자를 만날 때는 본인을 수용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좋다. 병화라고 하는 큰 불의 기운은 어떤 물의 기운이 와도 수증기처럼 날아가 버릴 것 같다. 촉촉한 땅의 기운을 가진 남자, 기토 성향의 남자를 추천한다. 기토는 뜨거운 불의 기운을 설계시켜주면서 따뜻하게 받아주고 아픔을 진료할 수 있도록 받아줄 수 있다. 나이 차이가 10살에서 14살 정도 나게 되면 잔소리도 덜하고 권위적이지 않으면 이런 강한 모습도 귀엽게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예은은 그 나이면 40대 중반인데 만나본 적이 없어서 상상이 안 된다면서 웃었다. 그러나 박성준은 결혼 눈이 들어오는 시기는 54세, 55세, 56세다고 진단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박성준은 나이를 먹을수록 운이 있으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따뜻하게 본인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를 응원한다고 위로했다.